타케시조 감독님 영화에서 또 한국어를 듣게 될 줄이야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텐데 미리 이제 그 뭐 인터뷰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인터뷰를 읽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만화를 원작으로 합니다. 스게 요시하루의 만화를 두 편의 만화를 바탕으로 하고 물론 감독님이 그 동안의 영화들도 이제 소설 그다음에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드셨죠. 물론 각색을 굉장히 다르게 많이 하셨지만 근데 이번 영화는 좀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게 만화라고 하면 일단 프레임이 있고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와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는 만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스게 요시하루가 좀 낯선 이름일 거예요. 이분이 1987년 이후로는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고 한국에 또 번역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론가랑 대화를 한. 네. 근데 저 잠깐 봤는데 이제 이분 그 책을 생활인으로서의 태도도 되게 특이하시고 예술에 대한 감각, 시선도 굉장히 좀 남다르시고 특히 작품이 굉장히 기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모가 이 영화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스게 요시하루의 만화의 어떤 면모에 이끌리셔서 특히 그 중에서도 해변의 서경과 혼야라도의 벤상 이 두 편이 68년도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들을 선택을 하셨는지 일단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ず質問にお答えする前に、ソウルインディペンデントフィルムフェスティバルに心から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今回お招き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서울 독립영화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それで漫画についてですが、ありがとう。 고마워요. 杉吉春さんの漫画、初めて読んだのは大学生の時です。初めからこれは自分のための漫画だ、すごい分かると思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今まで読んだ漫画とは全く違うものに触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覚えています。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同じ頃本でこの映画は傑作だっていうものを読んで自分見に行ってみたら分からないって思った時に少し近いかもしれません。でもそういうものって分からなかった、少し戸惑ったからこそずっと自分の心に残っていました。 네, 일단은 제가 그 스게 요시하루 작가의 만화를 처음 읽었던 거는 대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는 나를 위한 만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뭔가 다른 걸 보게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뭐 서평 같은 데서 영화 평론 같은 데서 이거는 걸작이다라고 추천이 되어 있는데 막상 보러 갔는데 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아리송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만화였습니다. それで、今回映画化していく作業、脚本の作業中に杉吉春さんというアーティストが漫画表現で何をしているか本当にたくさん勉強になったんですが、それについて話し出すと長くなりすぎるのでそこを省略して、この夏の話と冬の物語、この2つをなぜ選んだかというと、一本の映画の中で2つの季節を味わえるときっと面白いんじゃないか、何か新しい映画体験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本当にすごくシンプルなアイデアが出発点です。 네. 그래서 영화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스게 요시하루 만화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스게 요시하루라는 아티스트가 만화라는 표현으로 무엇을 했었던 건가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여름편과 겨울편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됐는가 하면 그 한 편의 영화 속에서 두 개의 계절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면 분명히 좀 재밌는 영화 체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심플한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책에 이제 그 일본의 미술 평론가라고 알려진 야마시타 유지라는 분이 이 해변의 서경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스게 요시하루의 만화는 영화적인 방법이 뭔가 되게 돋보인다. 엄청난 부감숏도 있고 극단적인 안각숏도 있고 마치 카메라 앵글이 확확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근데 실제로 그 만화들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게의 작품을 영상화하는 건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물론 이제 많이 각색을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만화로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구나 그걸 느꼈다고 어디선가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읽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わかりました。では2つお話しします。1つは、漫画どういう話かというと、晴れから始まって、徐々に天気が悪くなり大雨になる、天気がまるでストーリーなんです。漫画の中の天気というのはもう背景ですよね。大体漫画だと、背景もうその読み飛ばしても構わないような部分かもしれませんが、そこに明確にストーリーがある、これをどう映画化したいということをまず考えていました。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만화의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주 맑은 날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날씨가 흐려지고 나중에는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마치 날씨 자체가 스토리처럼 느껴지는 만화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만화 속에서 날씨가 나오면 그거는 배경으로 그려지기 쉽고 사람들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보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쯔게 요시하루님의 이 만화 속에서는 이 날씨 자체가 그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영화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それから、次吉原の漫画において、コマからコマへ、切り替わるとき、あるいはページをめくるとき、常に驚きがあります。それはつまり映画でいうと編集点と同じです。あるショットから次のショットに変わるときに毎回ページをめくるかのように驚きたい、そんな映画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刺激を受けていました。 그리고 쯔게 요시하루 만화에서는 그 샷에서 샷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페이지가 바뀌는 지점은 영화에서의 편집점과 동일하고도 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만화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놀라움을 영화에서도 좀 느껴보고 싶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뭔가 놀라게 되는 것처럼 영화 샷과 샷이 바뀔 때마다 놀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심은경 배우님과 함께할 GV가 따로 또 마련이 나중에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또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배우님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영화의 어느 단계에서 심은경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언제 떠올리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제 어떤 인상 때문에 이 배우님의 어떤 면모 때문에 캐스팅을 결심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本人がいるまで話すのは少し照れくさいですね。 본인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쑥스럽네요. はじめ脚本は、漫画の通り、日本人の中年男性の登場人物として書いていました。ただ、このままでは映画化する意味がないのではないかと感じました。
つまり漫画自体が完璧なのでわざわざ映画にする必要がどこにあるのか分かってなかったんですね。でも本当にある時ひらめきとしてシム・ウンギョンさんが演じたら面白く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た瞬間に本当にもうトンネル出た時のようにうわーっとこの前に進んだんです。 네, 그 시나리오를 처음에 쓸 때는 만화하고 똑같이 일본인의 중년 남성이 나오는 등장인물로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영화화를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화 자체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영화로 옮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번뜩이게 뭔가 아이디어가 내려온 것처럼 심은경 배우로 한다면 이게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마침 터널을 지나서 터널 밖으로 나왔을 때 와 하고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でシム・ウンギョンさんの第一印象は、初めてこんな人に会ったし二度とこの人に似た人には会わないだろう誰にも似ていないような人だということをまず思いました。 그리고 심은경 배우님의 첫인상은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사람과는 만날 수 없겠구나.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이게 첫인상이었습니다. 言い換えると多分彼女は、その後一緒に仕事して分かったことですが、嘘をつかない、つまりそれは自分自身も嘘をつか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正直であろうとしていると思いました。とかあるいは自分を大きく見せようとか、かっこつけようとするとか、あるいは何か流行とかいろんなものありますけど、いろんな影響を受けますけど普通人はそうではなくものすごく自分らしくいる人、なんかそれが直感的に、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ね、似ている人がいないと思ったし、この漫画の主人公として本当に必要な要素だったというふうに彼女からたくさん教わった気がします。 네, 바꿔 말하면 일을 하면서 더 알게 된 부분이긴 한데요. 심은경 배우님은 정말 거짓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솔직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엿보이고 그리고 본인을 뭔가 크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멋을 부린다든지 뭐 이런 면도 없고 뭔가 유행에 좌우되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영향을 좀 받게 되기 마련인데 항상 자기답게 나답게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걸 좀 직관적으로 느꼈는데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과 닮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만화 주인공으로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 심은경 배우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심은경 배우님, 그러니까 일본 배우가 아닌 한국 배우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 영화에서 가장 또 중요한 감각이 이방인의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결부해서 이제 언어의 문제도 중요하고 항상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영화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늘 해 오셨는데 특이한 것은 또 첫 장면에서 보셨듯이 글은 한글로 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장면을 굉장히 공들여 찍으셨고요.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는 한글로 쓰시는지 일어로 쓰시는지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특이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 감독님 영화에서는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 그냥 내용을 설명하거나 내면을 설명하는 기능이 아니라 뭔가 보는 이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영화에 흐르는 피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요소들을 잇는 이렇게 피, 어떤 운동성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을 할 때 어쨌든 감독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본어보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인데 어떤 요청을 하셨고 어떤 느낌을 원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僕の映画は実はボイスオーバーは他の作品でも今まで使ってきてるんですが、大抵はもっとこの人の声を聞きたいとそういうシンプルな欲望に基づいています。 네, 제
제 영화에서는 그동안 다른 작품에서도 보이스 오버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대개는 이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라는 심플한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でそして、ほとんどの、シーンでは日本語を喋りますが、当然シム・ギョンさんと仕事するならば彼女も韓国語も聞きたいと思いました。やっぱり僕らは違う言語を使うとき少し違うキャラクターになる、あるいは言い方を変えると、普段見えてるのとその言語で見えてる顔と別の言語になった瞬間に違う面が見えるのではないか、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した。はい。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심은경 배우님은 거의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심은경 배우님과 일을 한다면 심은경 배우님의 한국어를 듣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할 때 약간 다른 캐릭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어가 달라졌을 때 그 사람의 다른 모습과 다른 얼굴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 너무 많고 마음이 조급해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더 여쭙고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는 자연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감독님 영화 중에서 와일드 투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자연으로 둘러싸인 영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자연을 찍을 때 그냥 미학적인 고려만 하지는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극중 극에서 초반에 박물관 장면이 그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물관 장면에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노동하며 살아온 곳이다라는 거를 이제 압축적으로 아주 잘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비롭고 뭔가 신화적인 느낌이 풍기는 곳 풍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두 번째 이제 2부라고 표현을 드리자면 그 2부에서도 그 어떤 풍경이라는 게 굉장히 그 눈밭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원칙 같은 게 혹시 있으셨는지 자연을 찍을 때 혹은 풍경을 찍을 때 생각들을 듣고 싶어요. 今回の映画では風を撮り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これまで僕らのチームは光や影を撮ることは何度もやってきましたが、なので今回もそれは当然やると。光や影に付け加えて風を撮るのが今回の僕たちの仕事だろうと思いました。ただ風というものは基本的に目に見えないものなので、目に見えないものだし、すごく偶然に左右されるものです。なので、いいチャレンジだったなと思います。 이번 영화에서는 저희는 그 바람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팀은 그 빛과 그림자를 쭉 담아왔었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그 빛과 그림자는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바람을 찍고 싶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의 미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은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우연에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좋은 도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풍경과 연관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볼 때도 그렇고 다시 볼 때마다 가장 입을 떡 벌리고서 보는 넋을 놓고 보는 이런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찍는 거지?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실 텐데 그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그 파도 장면이죠. 어떻게 찍은 거지? 이 시점은 누구의 것이지? 이게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찍으면 이런 장면이 나오지? 막 별의별 그런 궁금증이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생애 감각으로 충만해서 오히려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도에 거의 삼켜지기 직전에 그 세계에서 확 분출하는 어떤 생기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이 엄청 강렬했고, 그리고 특히나 그 끝에 이 여자가 우산을 쓰고서 이제 그걸 보고 보기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극중 극의 끝은 결국 이 여자의 얼굴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여자가 굉장히 불안정, 제 눈에는 뭔가 되게
불안한 어떤 눈빛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작 만화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다 수영하는 모습을 이제 여자가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냥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まず海のシーン全体は本当に単に海ではなく雨の中の海であるということも含めて、本当に恐怖感を、感じるようなものにし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実際僕も何度も海に入っていましたが、撮影前から何度も海に入っていましたが、本当に世界全体を、目や耳だけじゃなく肌で感じている感じ、肌で世界を直接触っているような感じ、それが表現できればなということをまず思っていました。でそして、ラストカット、彼女の顔で終わるというのは、これは、それが映画化する意味だろうと思いました。顔の本当に小さな変化というものは多分おそらく漫画で表現することはすごく難しいと思います。もちろん漫画でも素晴らしい表情の表現というのはあり得るんですが、やはり僕が仕事するのは生の人間、今生きている人間と働くことですから、顔を捉えることが、漫画に対するアンサーにもな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した。 우선 그 바다 장면에 대해서는 바다 장면 전체가 빗속의 바다라는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빗속의 바다라는 걸 포함해서 그 공포감을 느끼게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우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촬영 전에 여러 번 그 바닷속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낌도 이 세계를 눈과 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직접 느끼는, 이 세계를 직접 그 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컷에 대해서 그 그녀의 얼굴로 끝나는 부분은 그렇게 얼굴로 끝나는 것이 이걸 영화화하는 의미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아주 작은 그 미세한 변화, 이거는 아마 만화에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물론 만화에서도 얼굴의 표정을 멋지게 담아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얼굴의 미묘한 변화들을 담고 싶다. 그것이 이 만화 원작에 대한 저의 그 앤서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드리고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많은 분들도 생각하실 텐데, 화면비와 관련된 거예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제 우리가 왜냐면 그 해변이나 눈밭의 어떤 전경을 떠올리면 일반적으로는 와이드한 비율을 그냥 쉽게 연상을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영화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해답까지는 아닌데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은 이제 좀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 전 나중에 글로 쓸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을 이걸 선택을 하신 이유, 촬영 감독님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選択した理由は完全に直感です。 선택한 이유는 완전한 직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むしろサイズで撮影したことによって本当にたくさんのことをその都度学んだ、フレームサイズだからこそできることを発見していった、自分にとってはそういう経験になりましたね。 오히려 이 사이즈로 찍었기 때문에 그때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이 프레임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저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까요? でも皆さん海に行ってこう車とか降りて、わあすごいありますよね、
経験したことで、そしてこうスマートフォンをして撮ろうとして、あれ映らない経験したことあると思うんですよ。多分そういう経験は僕も、海だけではなくいろんなことで積み重ねてきたから、それでじゃあどうすればいいかという時にこのサイズを使えばもしかしたら海の広がりというのが捉えられるかもしれない。今実は話していること少し飛躍があるんですが、それはわざとその飛躍あるようにしゃべってます。多分なんていうのかな、意味が伝われば嬉しいなと思います。うまく言えるか。여러분들도 아마 바다에 갔을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와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감탄을 하게 됐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사진으로 찍어야지 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으려고 하는데 뭔가 여기 스마트폰으로는 이 눈앞의 풍경을 다 담아내지 못하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경험이 쭉 쌓여오다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사이즈로 찍었을 때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다의 어떤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을 이 사이즈라면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였는데요. 제가 좀 지금 비약을 섞어서 일부러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비약이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감독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딱 규정적인 답을 주지 않고 직관입니다라고 하시는 답이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비평을 쓰는 입장에서는 상상력이 그때부터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분이요. 많이 큰일 났네. 네, 감독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작이 있는 것을 영화로 이제 각색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이제 나는 이 소설과는 좀 이것과는 좀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을 좀 궁금합니다.まず、初めから違うものを撮ろうとは思っていません。なるべく近しいものを撮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ただ、漫画と映画全然違いますから、100% 再現すること自体は意味がないと思うんですね。なので、いろいろ考えます。自分が原作とする漫画作品だけではなく、彼の書いたそれ以外の全ての漫画、あるいはエッセイ、あるいは対談集、あるいはそれについて書かれた批評などなど、基本的にはなるべく多く目を通しながら、考えます。우선 전혀 다른 거를 찍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이것과 가까운 것을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만화와 영화는 전혀 다른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100% 그대로 재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작 만화뿐만 아니라 그 작가가 쓴 모든 만화를 봤고, 그 작가가 썼던 에세이나 대담집,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해서 쓰여진 비평집 등등도 다 기본적으로 보고 그렇게 사전에 많이 봤었습니다. 저쪽에서 한번 봤고, 네, 저기 아까부터 마스크 내리시.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의 구성이 극중극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극중극으로 연결을 하시게 된 그 이유와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신 것이 궁금합니다. どうです？劇中劇な構造でびっくりしてくれました？わーってなりました？ 극중극으로 구성이 잡혀서 이걸 보셨을 때 와 하고 혹시 깜짝 놀라셨나요? そのためです。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쪽에서도 한번 받아볼게요. 이쪽 안 계세요? 여기 앞에 분이야. 뭐죠?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의 영상미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는 특히 흐르듯이 이어지는 대화들이 정말 좋았어요. 예를 들면 여행은 말로부터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나 카와이 유미 씨와 타카다 만사쿠 씨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러한 대사들을 어떻게 담아내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僕はあまりセリフを書くのはそこまで得意ではないと自分は思っています、だから何度も何度も書き直しています、時間をかけると何が無駄なのか、で何が必要なのかというのが少しずつ分かってくる。僕もまだいいセリフを書くための方法は全然見つかっていないです、ただシナリオは少し俳優への手紙のようなものにもなっているなと自分は思っているので、キャスティングが決まった後にもう一度この演じる俳優に面白がってもらいたい。例えばこのセリフ言うの難しいとかこれ口にしたいとか何か思ってもらえるようなセリフ、そういうものを一つでも多く書きたい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 대사를 쓰는 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수정해서 다시 고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면서 이 영화 속에 어떤 대사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불필요한지 이런 거를 시간을 들여다보면 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그 좋은 대사를 쓰는 법을 찾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에는 그것이 마치 배우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이 정해진 다음에는 그 함께 연기하는 배우분이 이 대사를 좀 재밌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이 대사를 할 때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라든지 또는 다시 한번 이 대사를 내가 입 밖으로 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자극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대사를 하나라도 더 많이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뒤쪽에서 받을게요. 저기 맨 뒤에 네네네네. 네. 저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랑 같이 연출 스터디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스터디 하시면 그렇게 연출 잘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책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출간 계획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勉強の方法ってことですよね。でもその勉強会と呼んでるんですが、スタディグループなんですが、課題の映画を決めて、お互いそれぞれ見て集まってその映画について話し合うという会なんですけれども、でも本当に真剣にその映画を見る、ということしか方法はないと思います。同じ映画を何度も見れば見た経験があると思うんですが、2回目見ると1回目に自分はたくさんのものを見逃していたということに気づきます。で3回目見るとまだ見逃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気づきます。そうするとなんか謙虚な気持ちになると思うんですよね。なので自分には全てを見れないから、でもだからなるべく多くのものをちゃんと見るんだっていう、なんだろうな、そういう姿勢で映画を見たいと思っています。でもそういう意味で浜口さん、一緒に勉強会をしている三浦哲也さん、批評家ですね、は本当に謙虚な、つまり真剣に映画を見ていますし、僕らにとって日本では蓮見茂彦という批評家がいますが、
彼は日本で最も謙虚に映画を見る人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네, 저희는 그 모임을 공부 모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스터디 그룹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제를 정해서 어떤 하나의 영화를 정해서 함께 보고 미리 보고 그래서 서로 본 영화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되게 진지하게 그 영화를 보고 진지하게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감상을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딱히 그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같은 영화를 반복적으로 보신 경험을 한 분도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같은 영화를 2번 보게 됐을 때 처음 영화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놓쳤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또 3번째 보게 되면 아직도 내가 못 봤던 부분, 놓쳤던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못 볼 것 같은, 놓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대로 많이 잘 본다라는 자세로 영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함께 이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나 아니면 그 비평가인 미우라 테즈야님도 정말로 진지하게 겸허하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하스미 시게히코라는 영화 평론가가 계시는데요. 그분도 정말로 겸손하게 영화를 가장 겸손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具体的な出版の予定は決まっておりませんが、すでに3人とも、いずれ韓国で出版して韓国で美味しいものを食べながら打ち上げをしたいという夢だけは語っております。 아직 구체적인 한국에서의 출간 예정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미 저희 셋 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꼭 이 책을 출간시켜서 디프리에서 맛있는 한식을 먹고 싶다라는 꿈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기 맨 뒤에 분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혹시 닌자에 관한 영화를 집필 중이신가요?いや、俺は書いてないよ。 안 쓰고 있어요, 저는. 자, 그 앞에 네, 앞에 거기다. 예, 감독님 영화 매우 잘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본 소감은 한 편의 풍경화를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대사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독님이 이렇게 대사를 적게 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풍경화처럼 느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점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찌즈미 신이치 상이 거기 여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코 고는 소리인지 아니면 거기 소리를 입힌 건지 궁금합니다. まずいびきに関して、あれは本物のいびきですね。 우선 코 고는 소리에 관해서는 실제 코 고는 소리입니다. で、そうか、風景画、風景画というふうに表現されるのが何を意味してらっしゃるか、少し、いろんな意味があると思うので難しいですが、何でしょうね。でも自分たちが捉えたいと思ったのは何か絵っていうのは違うな、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一緒に書いていいですか。自分たちが撮っているその瞬間っていうのはなんか変わっていく途中、それをちょっと撮っているだけ、そういう感覚が自分にはあります。そ
その実際雪を取っていてもなんか雪のものって永遠にそこに同じ雪がありそうな気がするんですが、実は、まあ分かりますよね。その次の日には雪が少し増えたり減ったりで、ある時に完全に消えてしまう、いつかやがてなくなるもの、多分それは雪だけじゃなくありとあらゆるものが全て、かつては違う形でやがて形を変えていく、その途中全部がそういうふうに見えるように撮りたいといつも思っています。 일단은 제가 그 영화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그 순간은 모든 게 다 뭔가 변해가고 있는 그 과정의 한 순간을 찍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감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눈이라고 해도 그 영원히 그곳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풍경이 그대로 있을 것만 같지만 실은 다음 날이면 눈이 더 쌓이기도 하고 또 눈이 다 녹기도 하고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그 형태를 계속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나 그 변해가고 있는 한순간 그 과정을 좀 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마스크 쓰신 분 아마 저희 시간 거의 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여름 파트에 나오는 음악에 어떤 테마가 있는 것 같고 겨울 파트에 나오는 음악에 어떤 테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겨울 파트 중에서 그 두 사람이 그 잉어를 훔치러 떠날 때만 또 조금 약간 다른 이질적인 여름 파트에 나왔었던 것 같은 음악이 나왔던 것 같아서 왜 그 부분이 제가 들을 게 맞다면은 그 부분은 왜 음악이 달랐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작은 질문인데 그 심은경 씨가 그 자기 방에서 창밖의 사진을 찍을 때 뭘 보고 뭘 찍은 것인지도 궁금해서 그것도 답변 가능하시다면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音楽、すごく不思議ですよね。夏の中の映画の中の音楽のはずなのに、もうその映画終わったはずなのにそこで流れていた音楽がもう一度かかる、ちょっと不思議だと思うんです。それが何を意味するのか僕にもうまく説明できませんが、僕の代わりに誰か言葉にしてほしいですね。面白いもの、面白い、それは絶対面白いはずだと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ね。 네, 일단 그 여름 파트에서 영화 속에서 흘렀던 음악이 일단은 그 속에서 음악이 끝났을 텐데 다시 또 그 음악이 나왔을 때 그 좀 묘한 신기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저 대신 누군가가 말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少しだけ話すと、その音楽それ自体に意味があるというより、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この映画を見るっていう体験、すごくやっぱり不思議なことだと思うんです。スクリーンに映ってるものって僕らの人生と全然関係のない別の世界ですの出来事ですよね。にもかかわらず僕たちの人生にすごく深く入り込んでくる、すごく不思議なものだと思います。映画っていうのは何かその不思議さにタッチできたい、そのために今の音楽の使用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음악 자체에 뭔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영화를 본다는 체험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기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스크린 속에 비춰지는 모든 것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우리 인생에 이토록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기한 그런 힘을 영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가 갖는 그런 신기한 신비로움 이런 거에 좀 터치만, 그런데 좀 저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악을 썼던 것 같습니다. そしてシナリオには2つ目の質問ですね。シナリオには暗闇を見つめているというふうに、書きました。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 상에서는 어두움 속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その暗闇がどういう意味か、どういうふうに解釈してもらっても構いませんが、今の僕にとってはこうやって映画館に来て、映画が始まる前ですね、最初電気がついています。で、電気が消えて一度暗闇になりますよね。暗闇があってからファッと映写機のランプがついて映画が始まる。その暗闇のことだと思います。それは例えば家のパソコンやスマートフォンで見るとき、そんな暗闇の時間はありません。映画館だからこそ経験できるその時間だと思います。それをシムンギョンさんは感じ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気がしています。 네. 그 어둠이 어떤 것을 의미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극장에 와서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순간 또 한 번 어두워졌다가 그 어둠이 찾아왔다가 그 다음에 영상이 불이 켜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 한순간 찾아오는 그 극장 속 어둠이 있는데 심은경 배우님도 영화 속에서 그런 시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집 안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어둠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극장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장면의 첨언을 잠깐 저도 하자면 그 장면이 이제 이렇게 어둠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차 소리는 잔상으로 계속 들리면서 갑자기 화면은 이제 까맣게 어두워지고 저쪽에서 불빛이 이게 동그란 그 터널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서해강이 쫙 펼쳐지는 네, 그게 그냥 영화가 이런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요.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감독님 한 일주일 정도 더 계셔서 계속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다니시면 어디선가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지막으로 감독님 관객분들께 하시면서 12월 10일 날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는. 네. そうだな。まずたくさんの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会話と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うのは聞いた質問だけじゃなくて聞いてくれる人たちの存在があるから僕は喋れるなと思うんですね。皆さんがすごい真剣に聞いてくださったから僕も新しいこと喋れるなと思います。なので質問をされてない方も本当に集中して聞い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にまず本当に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 우선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나 그 소통이라는 게 질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여기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저도 뭔가 제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이 순간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映画が12月10日から始まりますよね。ぜひ友達10人連れて映画館に行ってください。以上で終わります。 네, 그리고 영화가 12월 10날 개봉이 되죠. 그래서 꼭 친구분들 10명을 데리고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극장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감독님과 또 오늘 너무 통역 잘 해주신 선생님께도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